다양한 종목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보는 시간, 주템 콜콜콜.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김민주입니다. 시장이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하루 걸러 하루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도체주 급락의 코스피는 하루 만에 7,000선을 재이탈했고요. 다시 한번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렇듯 큰 변동성을 보여주는 시장에서 내가 가진 종목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주템 콜콜콜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상담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 상담은 02-3153-2641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상담은 채팅창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과 고민까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진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참 어제는 시장이 또 좋았는데 오늘은 어제가 마치 꿈같이 느껴질 정도로 또 파랗게 물들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어떤 또 전략을 가져가야 되고 지금 시장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어떤 기사를 오늘 아침에 봤는데요. 네. 홀짝 증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홀이었다가 짝이었다가 왔다 갔다 그러니까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장이 제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살다 이런 도박판 처음 본다.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저도 주식하면서 이런 시장은 처음 봅니다. 그래서 완전히 진짜 이렇게 올라갔다가 급락이 나왔다가 급락 나왔다가 급등 나왔다가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매수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 이렇게 쉽게 걸리는 거 아닙니다. 원래라면은 진짜 우리가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이런 현상들을 지금 몇 개월 만에 아니죠. 한 달 만에 이걸 지금 뭐 수차례를 보고 있는 거에다가 서킷 브레이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걸리는 게 거의 금융 위기 때나 걸리는 거지 이렇게 그냥 일상적으로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서킷 브레이커 오늘 걸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한 정도로 지금 계속 이렇게 일희일비하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분명 지금 이제 금융권에서도 논의가 된다고 하는 레버리지 상품,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아무래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쏠림 현상이라고 하죠. 요거는요. 시가총액 50%나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ETF를 걸어버리게 된다면 거기서 움직이는 자금들이 계속 시장을 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리 큰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시가총액 비율 자체는요. 한 자리 숫자가 넘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처럼 20%, 50% 이런 기업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자리 숫자 정도에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7%, 뭐 8%. 그렇기 때문에 이게 ETF가 있다 하더라도 시장 자체를 막 흔들어 놓지는 않기 때문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는 상품이 만들어지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시장이 안정화도 되고 또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좀 약간 애매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ETF 상품들이 시장 전체를 완전히 흔들어 놓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금융권에서 지금 금융위원장님께서도 이제 논의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대책을 강구하겠다. 조만간 발표할 거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이거 대책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거 지금 이렇게까지 일일비하면은 이거 증시 메말라요. 이거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라고 생각하는 걸 생각 한번 해보면 투자 멀리 보고 투자하는 거고 안정적으로 우리가 좀 뭔가 가져가고 싶고 가치 투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단타도 많이 치지만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은 단기 투자가 아니라 장기, 길게 보고 들어온단 말이죠. 가치 투자를 하려고 들어오는데 시장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이러고 있으면은 주식할 맛이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나가고 있는 게요. 금융위기 때보다도 3배, 4배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 들려오고 있고요. IMF 때도 이게 IMF가 오기 전에 전조 증상이 뭐였나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아시아권에서 도망가는 거였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도망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일각의 뭐 분석들도 나오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인 건데 이건 여러분들도 똑같고 저도 똑같고 모두가 똑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멀미가 조금 있는데요. 멀미 있을 때마다 이제 어르신들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요. 가까운 거 보지 말고 좀 멀리 봐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주식시장도 지금 딱 그런 것 같아요. 가까이 이거 보고 있으면 멀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요. 이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들이 살아있어야 투심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제가 말했던 순환매 장세 들어오는 거 여러분들도 요즘 좀 느끼고 계실 겁니다. 특히나 오늘 코스피가 지금 6%대 하락을 하고 있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4.1%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 소형주 보시면요. 0.6%밖에 안 빠져요. 그러니까 지수가 6%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코스피 소형주는 0.6%밖에 안 빠지고 있다는 게 아주 큰 특징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코스피에서도 떨어지는 종목의 개수를 보시면요. 이거 되게 특이한 현상인데요. 6%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떨어지는 종목의 개수가 540개 그리고 상승하는 게 327개죠. 그러니까 지수가 밀리면 종목이 다 빠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원래 프로그램이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빠지면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종목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수가 빠지면 종목이 빠진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빠지게 되면 지수가 빠지니까 다른 종목들도 어쩔 수 없이 밀리게 되는데 버티려 간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난 이제 더 이상 못 내려가겠다라고 반기를 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떨어지고 SK하이닉스가 밀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종목 개수가 300개나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현상이다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400개 종목이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정말 좋은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평균적으로는요 4%대 조정이 시장이 들어가게 되면 이 상승한 종목 개수가 한 150개에서 한 200개 정도로 줄어버리게 돼요. 근데 400개다라는 것은 그나마 잘 버티고 있다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가게 되면은 다른 종목이 원래는 같이 못 가잖아요. 쏠림 현상 때문에요. 근데 같이 갔죠. 그런 것처럼 지금은 시장이 이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위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 쪽으로 좀 이렇게 돈이 좀 쏠려 들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즘 시장이 3% 빠질 거 10% 빠지고요. 뭐 5% 올라갈 거 막 15% 올라가고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변동이 너무 시장이 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단기 대응을 하려고 한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전업 트레이더 뭐 모니터 한 6개 다 갖다 놓고 3개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전업 트레이더가 아니라고 하신다면은 이 시장에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아주 절묘하게 대응하고 나가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이 순환매를 이용하는 것이 전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시 달려갈까요? 라고 한다면 다시 달려갈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고 봅니다. 뭐 물론 제가 틀릴 수 있다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요. 심리적으로 이미 꺾였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기 어렵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고점을 못 뚫나요라고 하면은 못 뚫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반등이 나온다든지 버티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버텨줄 때 지수가 버티겠죠. 그동안 순환매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버틸 가능성이 저는 높다 보니까 조만간 반등이 좀 다시 또 나가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밀린다 하더라도 반등 나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들고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차익 실현을 노리신다고 한다면 또는 매도 물량을 또 이렇게 정리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반등 시 매도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종목들 가지고 우리가 단타를 쳐야 될까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는 상품들 때문에 변동이 너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뭐 예측을 한다거나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다면은 타점 한번 잘못 잡아버리면은 그냥 그대로 물려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변동이 심한 종목에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이 변동을 즐기는 것보다는 상승을 즐기는 게 좀 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보자라는 건데 저는 그냥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지만 모든 종목들을 다 매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순매수하면서 모아가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 섹터는 지금 뉴스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고 나간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제약 바이오 지분은 늘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금액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워낙 크다 보니까 걔들을 팔아버리게 되면 이렇게 외국인 매도 물량이 좀 많아 보이게 되지만요. 수량으로 본다면은 적게 싸게 내려와 있는 저가 종목들을 사게 된다면 수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금액은 많이 벌어 나가고 있지만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감안을 해볼 때 역시나 이 바이오 관련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생각이 들고요. 피지컬 AI 우리가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피지컬 AI 관련주들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련주 목표가를 줄줄이 하향했다라는 이야기 들렸는데요. 저는 그런 게 매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도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역발상인 거죠. 저는 시장에서 말하는 거 좀 반대로 매매하는 경향이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청개구리 심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도 저는 굉장히 매력 있다 생각이 드는 게 현대차 같은 경우도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한 다음에 로봇 쪽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로봇 산업 쪽으로 얘들이 대장이 될 수 있겠다. 그럼 지금 쉬고 있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거 언제 올라나 생각을 하고 계셨을 텐데 조만간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있겠구나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달려나갈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다시 달려나가기에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반등은 있겠구나. 그러면 역시나 현대차를 필두로 한 다른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전 자동차 부품 관련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관련주 중에서도 자율주행 쪽 이런 쪽들이 굉장히 유망하다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 종목을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런 순환매 장세가 시작되기 전에 추가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종목이 없다고 하신다면은 이제 종목 교체라든지 그런 쪽에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을 좀 써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일단 시장 자체는요. 지금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안정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계속 빠질까라는 질문에서는 저는 SK하이닉스는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ADR 미국에 상장한 거 알고 계시죠? 근데 미국에 상장돼 있는 ADR 가격이 한국보다는 한 30% 정도 비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원 기준으로 본다면 거기는 260만 원 정도에 상장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계속 가격이 따로 갈 것인가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가격이 상호작용을 해서 서로 이렇게 맞춰진다, 키 맞춰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외국에 있는 종목들은 주가가 좀 내려갈 것이고 여기 있는 그 하이닉스 가격은 좀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그 ADR 한국에 있는 것들 말고 미국에 있는 SK 하이닉스는 팔고요. 여기 있는 것은 사가지고 차익을 조금 챙기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ADR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키 맞춰지게 된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최근에 뭐 외국인이 돌아왔다라는데 저 돌아온 거라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단타 치려고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단타 물량들이 들어와서 지수를 조금 SK하이닉스의 가격을 다시 약간 끌어올리는 매수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건 길게 보고 들어오는 돈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260만 원인 ADR과 지금 우리나라에 200만 원대에 있는 이 하이닉스를 키 맞추려고 하는 그런 매매 물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500만 원까지 가게 막 장기로 가져가야지 이런 느낌은 아니고 단기적인 매매 기법 때문에 그렇게 들어온 물량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수급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 입장에서는 수급이 들어오기만 하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땡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살짝 반등이 나갈 때 저는 이득을 좀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들고 계시는 분들 잘 매도하시고 역시나 이제 종목 교체가 맞습니다. 끝물인데서 노는 것보다는 시작하는 물인데서 노는 게 나아요. 제가 늘 잔치로 비유를 좀 많이 하는데 끝난 잔치권에서 뭐 먹을 게 더 없나라고 생각하면서 찾아보시는 것보다는 이제 잔치를 시작하는 곳 가가지고 앉아 있는 게 밥상을 거하게 차려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순환매를 준비하는 자세로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좀 바라보자. 그리고 멀리 본다면 멀미할 일도 없으니까 이 도박판에 여러분들이 끼어가지고 괜히 일비하지 말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우리 문현진 전문가님께서는 시장 이야기 좀 굉장히 길게 해주시죠. 그만큼 현 시장에 대한 분석과 공부가 중요하다는 거니까요. 함께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주목해보면 좋을 섹터도 함께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함께 나아가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템 콜콜콜에서는 실시간 종목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상담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모두 다 신청하셔서 고민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다리고 계신 시청자님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하나오션 88,000에 20%입니다. 네, 88,000원에 20% 비중.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네네네. 어떤 점이 가장 고민이 되실까요? 글쎄요, 지금 이거가 얼마께 올라갈 건가. 네. 그것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종목은 어떤 전략 세워서 가져가면 좋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우리 첫 번째 시청자님께서는 하나오션을 보유하고 계시네요. 이 종목 앞으로 어떤 전략 가지고 나가면 좋을까요?
우리가 북한산을 올라가게 되면은 네.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그쵸. 있잖아요.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는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라는 질문이 좀 어울릴 수 있겠죠. 내려가고 있을 때는요. 그런 질문 하지 않죠.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요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라는 이야기는 내려가는 도중에는 하지 않죠. 그거랑 똑같아요. 아, 그러니까 하나의 그렇군요. 오션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시청자님도 이거 어디까지 올라갈 건가라는 질문하셨는데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올라갈 건가라는 질문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차트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올라가다가 지금 포물선 그리고 내려가고 있거든요. 지금 TV 보고 계세요 혹시? 네네네. 네, 그러니까 TV가 이렇게 네. 포물선 그려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네.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사셨는데 올라갑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버스를 볼 때도 우리가 버스 종착지가 있거든요. 반대 네네. 방향을 타놓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갑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매매를 원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매수를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격언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네, 떨어지고 있는 도중에 매수 잘 안 해요. 그리고 다 떨어졌을 때 사는 거지. 칼도 다 네네. 떨어졌을 때 땅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걸 주워 올리지. 떨어지고 있는 도중에 잡아야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치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래서 떨어지고 있는 도중엔 잘 안 사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올라갑니까에 대한 질문보다는 이거 지금 다 떨어졌나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질문으로 봤을 때는 아직 다 안 떨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자리예요. 네. 그래서 당장은 어찌됐든 간에 이게 주가가 빠졌을 때 계속 내려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 네네. 파동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네네. 그 파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파동상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은 포물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림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네,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돼요. 지금 우리 여름이니까 최고 낮 기온이 덥지만 가을쯤 되고 겨울쯤 되면 최고 낮 기온이 점점 떨어질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밤에도 점점 추워지는 것처럼 온도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점점 추워진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한화오션과 같은 이런 자리들은 이거 하락세구나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업이 좋고 나쁜 것보다 차트가 굉장히 중요한 게 개인 투자자들은 차트를 많이 안 보는데 기관 투자자라든가 펀드 투자자, 펀드 매니저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전부 다 차트를 기본으로 봐요. 네. 그래서 차트가 무너져 버리면은 아무리 좋은 기업도 나중에 사야지 해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오션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차트가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면은 매수세가 죽어서 얘가 실적도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빠져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외형적으로 들지 않는 자리다 보니까 반등 나가게 되면 한 10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반등이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조금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차트가 지금 저점을 깨고 무너지고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네. 최근 만들어진 이 자리에서 사람들이 만약에 이거 지금 이제 팔아야 될 자리구나 하고 갑자기 손절하기 시작하면 밑으로 쭉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은 밑에서 추가 매수 대응을 해가지고 다음 반등을 이용해서 탈출하고 나오는 방식으로 조금 골치 아픈 매매를 해야 돼요. 아, 그래요. 그래서 원래 이런 자리에 매매를 잘 안 합니다, 원래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들어가셨기 때문에 단기 반등 노려보시면서 10만 원 정도, 11만 원 정도까지 반등 나오는 거 노려보시면 되겠고요. 다행스럽게 비싸게 산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저기 밑으로 내려간 거 추가 매수하고 대응할 필요는 없고요. 밑으로 네네. 밀릴 때 최근 사셨던 자리의 저점인 이 7만 8천 원짜리 정도쯤이 8만 원짜리쯤이 무너지게 된다면은 손절한다 생각하고 나중에 다시 들어가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잘 차트 들었습니다. 공부를 조금만 한번 해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하나오션에 대한 전략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앞으로 가져갈 방향성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종목 상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DLENC요. 네, DLENC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91,000원에 비중 50%요. 네, 비중을 무겁게 들고 계시네요, 우리 시청자님. 네네. 네, 또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뭐 추가 매수나 손절도 계획이 있으실까요? 손절하려고 하는데 네, 그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나 해서. 알겠습니다. DLENC 어떻게 가져가야 가장 좀 효율적으로 가장 수익을 조금씩은 챙겨가면서 또 나아갈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비중을 또 좀 무겁게 들고 계시네요. 50% 들고 계신데 DLENC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금융권 이야기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은 취약한 업종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건설 업종들이 네. 건설을 할 때 무슨 돈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아, 혹시 빌려서 다 빌려서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건설을 하게 되면 아파트가 분양이 될 거잖아요. 네. 그럼 분양이 되면은 이게 몇 세대니까 분양가가 얼마니까 이 정도 수익이 날 거니까 거의 확정으로 보고 은행에서 빌려줘요. 너가 이 아파트 분양만 하면 돈 벌겠네. 네. 내가 빌려줄게 해서 빌린 돈으로 건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업종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리미 NC죠 옛날에. 그러니까 이 DLE NC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엮여 있는 건설업체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얘한테는 거의 뭐 쥐약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건설업종들이 최근에 튀어 올라오게 된 것은 뭐 우크라이나 뭐 그런 재건부터 해서 뭐 저기 이란 재건부터 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막 급등 나오긴 했는데 지금 이제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얘가 앞으로 장기간 또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그렇진 않습니다. 2021년도에 얘가 이렇게 보시면은 2021년부터 2022년 3년까지 금리 인상기 때 어떻게 움직였나 보면 하락을 해요. 건설업종은 금리 인상기 때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물론 100%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뭐 한 90%의 확률로 거의 금리 인상하면은 건설업종들은 자기가 잘났고 못 났고 돈을 벌고 안 벌고 떠나서 금리 인상하면 일단은 빠지는 경향으로 가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기에 건설업종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외국인들은 없습니다. 그 외국인들은 공부를 못하는 외국인들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금리 인상기 때 건설업황은 안 좋은 시장이다. 그러니까 하락장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까지 우리가 달려들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돈 들어오긴 좀 힘들다 보면 되겠죠. 큰 돈이 안 들어오면 주가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올라왔던 이슈 때문에 올라오고 난 다음에 빠져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반등이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는요. 길게 본다면 금리 인상기가 만약에 한 번으로 끝나면 모르겠는데 한 번으로 그칠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2차례 내지 3차례 또는 그 이상까지도 금리 인상이 진행된다고 본다면 장기간 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장기 보유하시게 되면은 좀 크게 손실나고 시간만 좀 많이 뺏기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손절하나라고 하면요. 지금은 시장이 조정이 좀 들어가 있다니까 가보니까 빠져 있는 거지 다시 반등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반등을 이용해서 나간다 생각하고 올라오게 되면은 7만 원 내지 7만 5천 원, 좀 힘이 좋다면 8만 원대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뒤에 가서 볼 수 있는 거고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7만 원 내지 7만 5천 원까지 반등 나올 때 그때 비중을 줄이신다거나 손절 계획을 좀 짜시는 게 어떨까? 수익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손절을 그렇게 계획을 짜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중이 많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더 이상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DLE NC에 대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추가 매수는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유튜브 상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올려주시죠. 네, SKC고요. 또 매수가는 13만 5천 원의 10% 비중을 들고 있습니다. 자, 매수 이후에 계속 주가가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이 SKC는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확실히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자꾸 네. 이렇게 물려서 연락이 오시는 것 같아요. 2차 전지 누가 그러네요. 추천했습니까? 왜 이럽니까? 2차 전지는 작년 초반에 제가 올라갈 거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요. 이렇게 10만 원대 있을 때 요런 차트 모양일 때 제가 2차 전지 올라갈 거니까 상담 좀 많이 해라라고 방송에서 누누이 언급했던 종목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올라갈 것 같으니까 미리 사놔야 된다, 추가 매수해야 된다 하고 난 다음에 올라오고 난 다음에 제발 좀 사지 마라, 팔라라 이야기했는데 그걸 자꾸 이렇게 사서 전화가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2차 전지가 제가 상담 받을 때마다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멀리 본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기업인데 당장 코앞을 본다면은 조금 약간 요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긴 해요. 멀리 본다면 이 로봇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2차 전지라는 게 우리가 로봇을 이제 앞으로 상용화 시킬 거라고 하잖아요. 그 로봇에다가 우리가 전기 콘센트를 꽂아가지고 뭐 멀티탭을 꽂아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배터리라고 하죠. 배터리가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배터리들이 잘 들어가 있어야지 로봇이 또 원활하게 움직이게 되고 한번 충전했을 때 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야 또 일을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감안을 해볼 때 2차 전지 쪽이 로봇에 앞으로 들어갈 거다라고 보는데 로봇 상용화 시점이 문제예요. 2028년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30년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좀 더 이후에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상용화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기업에서 많이 살 거기 때문에 배터리 판매량도 엄청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장기간으로 본다면은 우상향하고 실적 좋아지고 돈 많이 벌 건 뻔한 기업이긴 해요. 그러니까 멀리 보면 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기차를 탔을 때 멀리 보면 부산 가는 거 뻔한데 가는 도중에 잠깐 여기 서고 저기 서고 하니까 아니 이거 진짜 부산 가는 거 맞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멀리 보면은 앞으로 괜찮은 기업들이 저는 2차전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땐 상용화 되기 전까지는 계속 말만 나올 뿐이에요. 그러니까 튀어 올랐다가 빠졌다가 튀어 올랐다 빠졌다 이것만 계속 반복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간으로 봤을 때 이 요동을 견디실 수가 없다면은 잘못 투자하신 거고요. 장기간 쪽으로 본다면은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비중도 10%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고 가정을 하고,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상용화에 대한 이야기가 좀 안 나오면 지수가 밀려 내려가면서 종목이 빠져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밑으로 빠져내려간다면 한 6만 원이나 뭐 한 5만 원까지 빠진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마음 편하게 해요. 그냥 그 정도 빠진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 빠진다고 가정을 하고 그냥 여기서 그냥 비중을 왕창 늘린다 생각하고 멀리 보고 가져가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멀리 봐야 되는 종목을 위쪽에서 이렇게 13만 원 사는 거가 좀 문제긴 했죠. 이런데 안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늘 말하지만 좀 기다렸다 사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샀냐라는 이야기 제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가 없고, 어쨌든 저는 지금 이렇게 된 김에 손절하시는 것보다는 6만 원까지 빠진다고 보고 그냥 여기서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여기서 그냥 안 빠지고 만약에 버텨준다면 버티는 대로 비중을 늘리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이 체크하셔야 되는 건 빠지면 이왕이면은 추가 매수 할 거니까 빠지면 좋고, 안 빠지면은 이 8만 원대에서 10만 원대 뭐 버텨준다면은 그때 추가 매수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 손절보다는 그냥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올라갈 거는 뻔하긴 한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많지 돈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투자해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C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에 따라서 또 차별화된 전략들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고민이실까요? 저 테크윙이고요. 네, 52,230원에 네, 40%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점이 가장 고민이 되실까요? 제가 어제 네. 이게 막 오르길래 올라탔는데 아, 그렇군요. 샀다가 추가 매수를 해서 조금 내린 게 52,230원이에요. 네, 네. 근데 이게 뭐 삼성전자랑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계속 가져가도 될지 네. 또 고민되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테크윙 좀 최근에 들어가셨는데 앞으로 전략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저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예전에 매수를 하셨나 싶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제 매수를 하셨네요. 또 추가 매수도 하셔서 비중은 40% 되시고요. 테크윙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이 테크윙 말씀드리기 전에 SKC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네. 많은 분들이 SKC를 반도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2차 전지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소재를 만들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하나 짚어놓고 가야 야, 저 2차 전지가 아니라 반도체인데 왜 2차 전지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정정을 좀 하고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합니다. 이거는 원래 반도체 기업 맞는데 소재 쪽으로 엮여가지고 2차 전지로 움직인다는 거, 그거 좀 알고 합시다. 늘 말하지만 시장이 아는 게 중요하지 이 회사가 뭐 하는지가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테크윙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으로 엮여 있긴 한데요. 반도체보다는 디스플레이 쪽으로 많이 엮여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얘가 이제 그 반도체 검사 장비 쪽으로 엮여 있는 상황에서 그쪽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얘가 이제 시장에서는요, 그 반도체 관련주로 해가지고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출이 그렇게까지 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반도체 검사 장비를 팔고 있지만은 딱히 이게 지금 뭐 글로벌 기업에 공급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또 엮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얘는 지금 사실 좀 애매모호한,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라고 할 만한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검사 장비가 HBM을 만들겠다라고 했던 초창기까지는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딱히 이득을 많이 못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제 뭐 시장에서는 디스플레이 쪽으로 엮여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얘가 지금 약간 좀 색깔이 좀 불분명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4년까지는 반도체 투자가 늘어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었는데요. 그 이후로는요, 반도체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못 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는 반도체랑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셨지만은 시장에서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전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테크윙이랑 같이 움직인다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얘는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기업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반도체면서 반도체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디스플레이는 안 하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기업이야? 약간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 좀 색깔이 모호해지다 보니까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니까 당연히 퇴출당하는 거죠. 우리가 짬뽕을 만들었는데 짬뽕이 맵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네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니면 안 먹거든요.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테크윙이라는 종목 자체를 전 좀 잘못 잡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는 이 과정 속에서 주가도요, 마찬가지로 올라오고 있을 때 매수하면 물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매수하는 방식도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감히 추측하건대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신 초보분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보통 초보분들이 그냥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 이러이러한 거 같으니까 매수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 혼자 알 것 같으면 나 혼자 하는 매매면은 내 생각에 그렇게 생각하니까 맞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시장이 그렇게 안 보면요, 좀 시장에서 원하는 대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전진건설 로봇이라는 종목을 상담하는데 이거 로봇 줍니다 하니까 아닌데요, 이 건설기계 준대요 하셨단 말이죠. 건설기계 관련주가 맞는데 로봇 주거든요. 시장에서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얘는 지금 시장에서는 모호하기 때문에 애초에 접근 자체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종목을 좀 잘못 골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변동이 좀 생기고 있는 과정이고요. 요 변동 안에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은요, 단타성 자리거든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랠리를 펼쳐 나가준다면은 6만 원대에서 6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4만 원대 저기를 테스트 한번 해봐야 돼요. 4만 원, 3만 8천 원짜리에서 바닥을 만들어 주면 다시 올라올 거고 안 만들면 그대로 떨어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위치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매매하신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업은 그냥 빠져내려가게 되면은 4만 7천 원 밀려 내려간다면 손절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반등 나가면은 이거는 5만 5천에서 6만 원대까지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매매를 잠깐 안 하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 지금 매매하실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라던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손실이 커질 것 같아서 잠깐만 쉬는 거 괜찮거든요. 쉬면은 수익도 안 나지만 손실도 안 나요. 그래서 약간 쉬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매매하기 진짜 어려운 장세예요. 그래서 잠깐만 쉬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네, 되셨나요? 아까 손절이 47,000원이었나요? 4만 7, 8천 원쯤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적절한 손절 자리를 스스로 찾을 수 있다면 사실 상관은 없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시청자님한테는 그렇게 타이트하게 손절 자리를 드리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 손실을 가지고 교훈을 삼아가지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공부하실 수 있는 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타이트하게 손절 자리 잡아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테크윙에 대한 설명도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 선정에서는 또 좋은 이익 한번 이득 가져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넘어가기에 앞서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죠. 이번 주 주말에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강연회가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언제 하는지 일단 큰 화면으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회 정보 보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강연회에서 또 어떤 다양한 이야기, 도움이 되는 이야기 해주실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또 이번 주 시장이 정말 심란해요. 그 전문가님께서 이제 앞으로 또 순환매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도 계속 강연의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릴 때 말씀해 주시기도 했고요. 이번 주 강연회에서 역시 또 순환매 관련된 이야기 해 주실 텐데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어제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드린다면은 물놀이 할 때 우리가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하듯이 사실 순환매 장세도 안전수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순환매 장세를 잘못 매매해서 접근하게 된다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점 매매가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쉽잖아요. 말 그대로 밑으로 내려왔을 때 싸게 사서 위에 올라갈 때 팔면 된다. 이게 엄청 간단한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사고 뒤돌아서면 고점이거든요. 아이씨, 내가 왜 여기서 고점에 샀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순환매 장세는요, 고점 찍었다 빠지는 종목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진다는 말은 내가 물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매매 습관 자체가 완전히 바뀌지 않는다면 물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순환매 장세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돈 벌 수 있는 장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계좌가 망가지는 장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렇게 되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좀 안전 수칙에 대해서 좀 배우시면 좋겠고 순환매 장세 다음 장세도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장세는 하락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락장에 대한 대비도 미리 해놔야 하락장이 두려운 게 아니거든요. 하락은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겨울이 두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은 겨울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은 또 하락장대로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또 매매하는 방식을 가려면 이 순환매 장세에서 우리가 체질 변화, 체질 개선 그리고 우리가 여름에서 겨울로 바뀔 때 옷을 좀 다르게 입듯이 그런 약간 우리 행동 양식의 변화가 좀 생겨야 됩니다. 그거를 제가 가르쳐 드리러 갈 거니까 365일 똑같은 매매 하시고 계시면은 이런 장세 변화 때마다 고통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방법들 배우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번 주 강연에 앞으로 다가올 순환매 시장 어떻게 안전하게 견뎌낼 수 있을지 또 대응해 볼 수 있을지 도움이 되는 이야기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우리 시청자님들 많은 참석하셔서 또 전문가님께 다양한 이야기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기다리고 계신 시청자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알테오젠 네. 40만 원에 15%거든요. 40만 원에 15% 비중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이 고민을 해결해 볼 수 있을지 전문가님께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40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사실 또 최근에 이렇게 주가를 보기만 해도 많이 흘러내렸어요. 이럴 때는 또 기다려야 할까요?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제가 강연회에서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제가 방송에서 무슨 업종이 좋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네. 그러면 뭐라고 대답이 나오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실까요? 보통? 제가 무슨 업종이 좋다고 하죠, 요새? 요즘 뭐 AI나 이제 제약바이오? 그렇죠. 네. 제약바이오 좋다 하잖아요. 네. 그럼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뭘 사는 게 좋을까라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대답을 안 하고 있으면은 그 중에 한 분은 꼭 무슨 종목 이야기 나오냐면 알테오젠 이야기 나와요. 그런가요? 그건 저는 그러거든요. 알테오젠 아닌데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 그 제가 제약바이오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셀로 시작해서 온으로 끝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무슨 종목일까요? 셀트리온? 네, 그 이야기 제일 많이 해요. 돈 잘 버는데 주가가 안 간 기업이 올라가는 게 순환매 장세지. 올라온 종목이 또 가는 장세가 순환매 장세는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순환매 장세는 단순히 생각하면 이때까지 올라왔던 종목은 죽는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좋고 안 좋고랑 상관이 없어요. 이때까지 올라왔던 종목들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알테오젠도 지금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죽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돈을 잘 벌고 안 벌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버는 거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과열이라고 부르게 되고 고점이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적자의 흑자 돌아선 거 인정한다. 그리고 얘가 돈을 벌기 시작한 것도 인정한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만 올라가야지 너가 돈을 못 벌던 시절에 비해서 지금 거의 한 50배 이상 올라왔거든요. 거의 뭐 지금 얘가 10배, 뭐 50배 이렇게 올라오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올라오게 된다면은 이거는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는 거죠. 뭐 물론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죠. 알테오젠이 만들고 있는 약부터 해서 신약, 뭐 삼상, 임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이 완전히 만들어졌다고 가정하고 지금 이 가격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데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시장 침투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게 되고 팔아내는 데까지 걸리게 되고 이 매출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제약 바이오가 원래 이렇게 기적의 신약이라는 느낌으로 주가를 끌어올려가지고 팔아먹기가 정말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는 전문가들과 뭐 TV 이렇게 프로그램에서는요, 이거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제약 바이오를 그냥 좋습니다 하고 차트만 보고 추천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약 바이오는 급등 나왔을 때 사면 절대 안 되는 종목 중에 1순위입니다. 절대 사면 안 되는 종목 중에 1순위예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져요. 제약 바이오 섹터는 올라갈 때 너무 비싸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섹터는 아래쪽에 사놓으면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너무 이득을 볼 게 많지만 반대로 너무 비싸졌을 때 사면은 그냥 그대로 반토막이 아니라 보통 고점 대비해서 아마 8, 90%까지 빠져버리다 보니까 반에 반토막이 나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들은 보통 이렇게 너무 비쌀 때 사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이다 보시면 되고요. 차트상으로도 지금 별로 좋은 패턴 아닙니다. 우리가 고점 패턴은 딱 두 가지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고점 차트 패턴은요. 쌍봉이라고 부르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시청자님? 네. 쌍봉이라고 하는 패턴은요. 이렇게 M자 모양을 만드는 패턴인데 우리가 이 헤드 앤 숄더라는 패턴이 있어요.
그 우리 샴푸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금방 외워집니다. 헤드앤숄더가 뭐냐면은 어깨, 머리, 어깨 높이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높이가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이런 형태의 모양을 우리가 헤드앤숄더라고 부르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아, 네네. 이걸 우리가 보통 고점 패턴이라고 불러요. 2개거든요. 안 어려워요. 딱 2개밖에 없어요. 쌍봉, 헤드앤숄더. 이해가 되셨죠? 네. 기억하기 쉽죠, 그죠? 네네. 요 모양이 나오면 시청자님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 모양 나오면 잘 안 사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의 원시인, 진짜 과거에 있는 원시인이 한국에 와서 보면은 사람들이 왜 도로에서 저 막 달리다 갑자기 멈추고 왜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 있고 빨간 불일 때 왜 가고 초록 불일 때 왜 가고 이거 모를 수 있잖아요, 원시인은. 그죠? 근데 네. 우리는 그러한 규칙을 알고 있으니까 초록 불일 땐 간다. 빨간 불일 땐 선다라는 우리 규칙을 우리끼리 만들어 놓고 우리가 지키고 있으니까 질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똑같아요. 차트도 이거를 우리가 아무것도 공부 안 한 사람은 이 패턴을 모르다 보니까 어머 지금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식 차트를 좀 배운 사람들은 지금 알테오제는 올라갔다가 더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있는 헤드앤숄더 차트 패턴을 만들고 있죠. 네네. 이런 거 보면 살까요, 안 살까요? 아, 네. 질서상 안 사게 되어 있어요.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여의도에 있는 여의도 증권밴들 전부 다 야, 알테오젠 헤드앤숄더 패턴이다. 안 삽니다. 기관 외국인들도 헤드앤숄더 노 바이 난리 나요. 지금 셀 하면서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안 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질서라서요. 규칙이고. 이해가 되세요? 아, 네. 차트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이해가 되세요? 아, 네. 차트를 모르고 주식을 하는 거는 신호와 지금 차선과 규칙을 모르고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운전을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아, 그게 이게 차트상 사면 안 되는 자리 중에 1순위가 쌍봉이고 헤드앤숄더 패턴입니다. 얘를 지금 잘못 샀으니까 당연히 빠지겠죠. 그건 남들이 이제 거들떠도 안 보는 자리가 돼버린 거고 남들이 팔아내는 자리가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주가가 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되고요. 밀려 내려갈 때 밀려 내려가다가 다시 반등은 나갑니다. 이렇게 막 무작정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또 헤드앤숄더 만들었다고 해서 저 아래까지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일단 사람들이 안 사다가 밑에서 또 자리 잡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하락세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내려가는 것만 이제 감당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내려가다가 반등 좀 나올 때만 팔고 나가는 것이 정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최고의 정석은 안 사는 게 좋은데 이렇게 샀으면은 어쩔 수 없이 손해를 좀 감수하고 나오는 것이 정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내가 장기로 보면 안 될까요?라고 한다면은 하락하는 거 싹 다 기다리고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하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까지 진행될지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한참을 기다려야 될지 조금 기다려야 될지는 그냥 지켜봐야 돼요.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혹시- 그렇게 너무 막연한 시간을 좀 투자하는 건 별로 안 좋다. 그것도 우리가 수익 중인데 막연하게 기다리면 좋잖아요. 근데 손실 중인데 막연하게 기다리면 이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기 반등 나올 때 34, 5만 원쯤에서 그냥 정리하고 나오시는 걸 추천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반등이 그 정도까지라도 나올까요? 나오게 된다면 그렇게 하자는 거고 안 나오게 된다면은 원치 않는 장기 투자로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손들을 못 하신다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 장기 투자로 막연한 그 기다림을 이제 가셔야죠. 어디까지 빠지는지 뭐 1년이 빠지든 2년이 빠지든 50년이 빠지든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반등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신호상 얘는 지금 사는 자리가 아니라 팔아야 되는 자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사람이 등장하면 반등이 나가는데 일단 가능성으로만 본다면 반등이 약하거나 없을 가능성이 일단 지금 높아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신호가 그렇다니까 빨간불이기 때문에 차가 다 멈출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지금 가격에는 손절을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떡하죠? 이건 이제 제 돈이 아니다 보니까 시청자님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 반등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가져가 보는 방식이 있고요. 미련이죠. 그죠? 또는 내가 여기서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방식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올라가든 말든 신경을 안 쓰겠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절제겠죠. 그러니까 미련이 큰지 절제가 큰지를 시청자님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런 자리 사야 된다, 사지 말아야 된다? 네, 원래 이런 고민을 아무도 안 해요. 누가 하고 있어요? 여기 산 사람만 하고 있어요. 원래 지금 이런 고민을 하기 싫어서 안 사는 거예요, 원래. 근데 그런 어려운 숙제를 스스로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도와드리고 싶긴 한데 제 돈이 아니다 보니까 손절하세요라고 하기엔 올라갈까 봐 또는 가져가세요라고 하기엔 내려갈까 봐 저도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자리죠. 왜냐하면 애초에 이 자리는 그렇게 너무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애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요.
좀 이해가 되세요, 혹시? 네, 아, 제가 네. 시원하게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이런 자리는 이렇게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심리적인 고통이 너무 커서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안 올라갈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만약에 저 입장이라면 제가 이걸 그냥 샀다고 가정하고 또는 제 부모님 또는 제 친구, 제 지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야기한다면은 저는 반등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손절할 것 같아요. 아, 여기서 반등이 반등 나가서 35만 원 손절하든 내려갔다 반등 나와서 28만 원 손절하든 일단 지금 할 바에는 반등 나가는 폭을 보고 손절할 것 같아요. 그게 제 선택입니다. 아, 반등이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빠졌다가 또 올라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종목은 누가 산다고요, 안 산다고요? 안 사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대를 많이 안 하시는 게 좋다 이거예요. 만약에 네. 제 지인이었으면 저한테 욕 한 바가지 먹었어요. 그러니까 진작에 좀 전문가님한테 상담을 할 걸 그래서 좀 무서워서 그렇죠. 이러면 사기 전에 못했거든요. 전화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 산지는 좀 오래 1월 달인데 1월 달에 제가 샀을 때 살 추가 때는 매수를 그때. 해서 아이고, 좀 그렇게까지 낮춰놓은 했어요. 건데 사실은 뭐 40만 5천 원도 갔었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못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너무 진작에 아쉬운 전화했으면 거예요. 손실 네. 많이 없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했었어야 되는데 좀 평상시에 좀 무서워서 못했어요. 무서워요. 제가 무서워요. 이 손실나는 게 무서워요. 저는 이렇게 아, 이야기하거든요. 네. 저는 안 맞아요. 무서워요. 저라는 사람 자체가 뭐가 무서워요. 제가 때리는 것도 아니고 시장에서 네, 네. 돈 날려 먹는 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네, 알겠습니다. 내 돈을 잃는 게 무서운 거지. 저는 오히려 돈 지켜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아, 네, 감사드려요. 네, 그래서 좀 제가 말씀드린 걸 좀 잘 생각해서 대응을 해주시는 거 어떨까? 지금 이거는 저라면 반등이 얼마가 나오는지 보고 매도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려갔다 올라가든 그냥 올라가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마음고생 심하셨을 텐데 오늘 상담을 통해서 그래도 좀 마음이 다행히 좀 고민이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유튜브 상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셀트리온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가님께서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마침 이렇게 나왔네요. 셀트리온 18만 원에 20% 비중을 들고 계십니다. 적금 넣듯이 사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사도 될지 여쭤보시네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청약 통장에 이제 돈을 넣잖아요. 네. 청약 하세요 혹시? 네,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청약 안 되는데 왜 하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계속 청약 일단 안 넣어보는 되는데 거죠. 왜 우리가 자꾸 넣어야 돼요? 이거 내가 넣고 있는데 청약도 안 되는데 넣는 게 맞습니까 이거? 혹시 모르니까요, 또. 그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금을 넣을 때도 바로 이자 주는 게 아니죠. 기간 돼야 주잖아요. 주식을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아주 원점적으로 본다면은 수익을 내려고 수익 사는 내려고 거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수익 낼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게 정답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익 날 때까지 가져간다 기다린다가 안 되는 게 가져가고 있는 동안에 이 변동성과 움직임과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괴롭거든요. 그 우리가 청약 넣는 것도 내가 그 돈 청약 안 나면 치킨 사 먹을 수 있는데 가방 살 수 있는데 여행 갈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깨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될 수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넣은 돈은 별로 신경 안 쓰는 게 좋아요. 특히나 지금 이분이 적어놓은 것처럼 적금 넣듯이 사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적금 넣듯이 샀다라고 하면 진짜 적금처럼 하세요. 적금 넣는데 사가지고 이 적금 괜찮은 거 맞나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금 넣듯이 정말 하는 게 정말 좋은 기업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정 잘했어요. 베스트입니다. 적금 넣듯이 하기에는 세상에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그 많은 종목 중에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왜 좋나 하면은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돈 잘 버는데 주가 안 갔으니까 싼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적금 넣듯이 모아간다 생각하면 되고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더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떨어지는 대로 더 사면은 매수가는 어차피 낮아지기 때문에 올라갈 때 수익이 더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적금 넣듯이 모아가시면 되고요. 적금 넣듯이 모아가시는 거에 비해서 18만 원에 20% 비중은 좀 많은 편이긴 한데 대신에 그 다음 타이밍을 조금 늦추면 됩니다. 원래라면 내가 뭐 한 17만 5천에 추가하면서 하려고 했다면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아예 한 15만 원 선에 가깝게 추가하면서 20% 더 산다 생각하시고 한 종목만 한 우물만 파는 식으로 들어가시는 거 어떨까?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들고 가시면 되고요. 밑으로 더 밀려 내려간다면 겁먹지 말고 더 사라. 15, 6만 원쯤에서 비중을 20% 정도 더 늘리는 걸 추천드리고 만에 하나 13만 원까지면 13만까지 빠지면은 비중을 한 60에서 70%까지 늘리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전문가님께서는 괜찮은 종목 잘 들고 잘 나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요. 말씀 참고하셔서 앞으로 쭉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 주말에 전문가님께서 또 강연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순환매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전략들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강연회 장소와 시간 큰 화면으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은의 정보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주춤 콜콜콜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